승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 이 탁구 신유빈 선수에게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셨었죠. 그런데 벽은 높았어요. 신유빈 선수가 과연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건 또 신유빈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스포츠 팬들의 몫입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중국 천멍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2관왕, 10년 가까이 세계 여자 탁구 최고 자리를 호령했던 천멍은 역시 강했습니다. 신유빈은 서브와 다양한 공격, 경험 모두 밀리면서 4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 최초의 올림픽 단식 결승 진출도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신유빈 선수 아직 도전 남아 있습니다.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합작하면서 메달을 땄죠. 그리고 이제 여자 단식에서도 이번에 준결승에서 패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질문 짊어지고 있죠. 신유빈 선수 어려요. 네. 신유빈 선수의 동메달 결정전은 일본의 에이스 세계 5위 하야타 선수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등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에서 4번 만나서 아직 승리가 없지만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4월 마카오 월드컵에서 4대3까지 갔던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신유빈 선수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한 번의 한일전에서 신유빈 선수가 파리에서 멋진 추억 만들 수 있을지 응원이 빗발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한국 복싱 선수가 시상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자 복싱 54kg의 임혜지 선수는 판정승으로 4강에 올랐는데요. 이 올림픽 복싱은 3, 4위전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준결승 진출로 인해 최소 동메달이 확보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붕대가 감긴 손이 들린 채로 환호하는 임혜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12년 만에 나온 한국 복싱의 올림픽 메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16강에서 남녀 선수 통틀어 8년 만에 올림픽 승전보를 전한 임혜지는 이번에도 정확한 공격으로 점수를 쌓으며 콜롬비아 선수를 이겼습니다. 도쿄에서 첫 올림픽 도전에 나섰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파리에서의 무대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랑 자카르타 때부터 계속 대표팀을 하면서 7년 동안 메달이 없었어. 아시안게임을 2번이나 나가고 올림픽을 나갔음에도 계속 메달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어, 사실.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자신의 코치인 한순철의 뒤를 잇게 돼 행복하다는 임혜지. 우리 시간으로 4일 밤 튀르키예 선수와 결승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임혜지가 준결승에서 이기고 북한의 첫 여자 복싱 메달을 안겨준 방철미도 올라오면 결승전에서 남북 대결도 성사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로 지금 성장할 뻔했던 이 김혜지, 사격의 김혜지 선수 자신의 주종목인 25m 권총에서 본선 탈락했습니다. 슈팅 센터에서 열린 사격 25m 권총 본선에서 완사와 급사 합계 575점을 기록해 40명 가운데 27위로 경기를 마쳐 상위 8명에게 주는 결선 티켓 얻지 못했습니다. 김혜지와 양지인이 출전하는 25m 권총 여자 선수 전용 종목입니다. 완사 30발, 급사 30발로 나뉘는데 먼저 완사는 5분 내로 5발 쏘는 게 한 시리즈이고 총 6번 시리즈를 치릅니다. 급사는 표적이 3초 동안만 나타났다가 사라진 뒤 7초가 지나면 다시 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선수들은 표적이 나타나면 3초 이내 사격을 마치고 7초 동안 호흡을 가르고 기다렸다 또다시 3초 동안 사격을 해야 됩니다. 본사와 완사 모두 30발씩 60발을 쏘고 한 발당 10점이라 만점은 600점입니다. 본선 8명 선수는 결선에 진출해 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 김혜지 선수, 양지인 선수는 침착하게 경기를 마쳐서 6위에 올라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김혜지 선수 아무래도 너무 많은 관심 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 급사에서 아예 격발을 못해서
빵점을 맞은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흔들렸던 김예지 선수는 전 세계에 이렇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지만 아쉽게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선수끼리 대결한 배드민턴 혼합복식 준결승에서는 김원호, 정라운조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모두 사력을 다해서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명승부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혼합복식 준결승전은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풀세트까지 가는 명승부를 벌였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절대 열세였던 김원호, 정라운조가 마지막 세트를 듀스 끝에 가져가며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서승재, 최우정조는 동메달 결정전에 출전합니다. 김가은은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여자 단식에서는 안세영만 8강 경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남자 복식 서승재, 강민혁조는 세계 2위 덴마크조에 아쉽게 역전패하며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또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여자 복식 김소영, 공이용조도 말레이시아조에 패하며 8강에서 탈락했고 여자 복식 세계 랭킹 2위 백하나 이소희조도 중국조에 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복식팀이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은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 이 혼합 남녀 양궁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뭐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 그래도 네. 김우진, 임시현 선수 조로 나선 파리올림픽 양궁 혼성조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우진과 임시현은 앵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독일을 6대0으로 완파를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6강에서 대만, 8강에서 이탈리아를 차례로 꺾은 김우진과 임시현은 4강에서도 인도를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첫 정식 종목이 된 양궁 혼성전에서는 한국이 2021년 도쿄에서 안재덕, 안산에 이어서 이번 대회 김우진, 임시현이 금메달을 독식했습니다. 이미 남녀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김우진과 임시현은 펜싱의 오상욱 선수에 이어서 이번 대회 두 번째 한국 선수 이관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또 이 선수들이 모두 다 16강에 개인전 16강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3관왕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김우진 선수는 최근 올림픽 3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서 혼성전 금메달을 더해 개인 통산 4호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선수 최다 올림픽 금메달 공동 1위가 됐습니다. 김순영, 진종호, 전희경 이 선수들이 금메달 4개씩을 딴 바 있습니다. 김우진과 임시현은 남은 개인전에서도 우승할 경우 대회 3관왕이 됩니다. 임시현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종합대회 2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하게 됩니다. 배드민턴의 여제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신 8강전에서 전 세계 랭킹 1위 일본의 야마구치 야카네와 격돌합니다. 무릎 부상을 완전히 이겨낸 만큼 유일한 적수는 메달에 대한 부담뿐입니다. YTN입니다. 상대를 이리저리 흔드는 융단 폭격에 실책을 가려내는 날카로운 선구안까지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의 움직임은 파리올림픽에서도 남달랐습니다. 경기 감각이 올라오기 전에 치른 1차전엔 불가리아 선수를 상대로 예상 밖으로 고전했지만 2차전에선 이내 경기력을 되찾아 홈 2점을 누린 프랑스 치수페이를 30분 만에 완파했습니다. 1번 시드를 받아 바로 8강에 안착한 안세영의 다음 상대는 세계 랭킹 5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입니다. 직전 랭킹 1위였던 데다 상대 전적도 10승 13패로 열세지만 올해 두 차례 맞대결에선 1승씩을 주고받았습니다. 금메달까지 필요한 건 3승. 세계 랭킹 3위 타이완의 타이징이 조기 탈락하는 행운이 따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입은 무릎 부상도 이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관건은 왕관의 무게, 메달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배드민턴 남녀 복식조와 함께 단식에 출전한 김가은까지 모두 탈락하며 에이스의 거는 기대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특유의 긍정 마인드와 강철 체력으로 승리를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올림픽 메달이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생각입니다. 결승에 오른다면 숙적 중국 천위페이와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열을 마친 안세영의 8강 한일전은 내일 오후 치러집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논란이 되는 게 있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선수가 올림픽 복싱 여자 경기에 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남자 선수가 여자 복싱 대회에 출전한 겁니다. IOC가 출전을 허용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첫 경기에서 펀치 한 방에 코뼈가 부러진 선수가 46초 만에 기권하면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젠더 이 문제가 스포츠계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다뤄져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YTN입니다. 알제리의 여자 복싱 선수 이마네 칼리프.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 결승전을 앞두고 실격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IOC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칼리프가 일반적으로 남성을 뜻하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성별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This is not a transgender issue. These women have been competing in competitions for many years. 개막 전부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결국 첫 번째 경기부터 사달이 났습니다. 여자 복싱 66kg급 16강 경기. 칼리프와 맞붙은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가 46초 만에 흰 수건을 던진 겁니다. 칼리프의 펀치 한 방에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카리니는 통증이 너무 커 경기를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논란엔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경기 뒤 SNS에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며 왜 재미를 위해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미친 짓이라며 분노했습니다. SNS에는 칼리프가 2년 전 멕시코에서 열린 골든벨트 여자 경기에 출전했던 영상이 1,500만 번 넘게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성적 정체성과는 별개로 생물학적 공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싱뿐만 아니라 수영과 육상 등의 종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늘면서 국제수영연맹은 12살 이전에 성전환을 한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못 박았고 세계육상연맹과 국제자전거연맹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